설 민심을 확인하고 돌아온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후발주자들의 합종 연행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YTN 선임 기자 이동호 부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설 연휴 기간 바닥 민심을 통해서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. 설 민심을 통해서 이 대세론을 확인했다.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? 그렇죠. 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주로 양산에 머물렀었고 이제 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 어쨌든 본인에 대한 대세론을 상당 부분 피부로 이제 절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정권 교체의 어떤 여론과 열망을 본인이 한 몸에 받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. 예. 오늘 그 기자들과의 이제 차담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.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 있는 뭐 그런 표정과 그런 그 어투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여러 가지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 양자 대결이나 다자 대결이나 아니면 뭐 한 10여 명의 후보를 다 놓고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는 조심조심 해오던 그런 행보에서 오늘 이제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피력하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동안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그 하락세를 이제 조금 보이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우려한 후발주자들의 이른바 이제 합종 연행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시나리오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? 1차적으로는 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스몰 텐트가 이제 상당히 지금 예. 가시화되고 있죠. 예. 안철수 전 대표하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가 상당 부분 뜻을 같이 하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지금 경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. 예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바른정당이라든지 뭐 이쪽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설 명절 동안에 박지원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도 만났었고요.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죠 현재는 그렇게 만나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빅텐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셔터문을 내려놨다. 그러니까 예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차가운 반응이거든요.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꽤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새로운 정당을 꾸려서 이제 충청 지역 몇몇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이제 만드는 그런 안도 있겠습니다만 예.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뭐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. 예.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뭐 유승민, 남경필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경선을 벌이는 뭐 그런 방안이 좀 더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바른정당하고 정당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? 아니면 어떤 뭐 연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?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네. 때는 일단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뭐 금년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별도의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른정당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정당에 들어갈 것인지 예. 그런 부분 이제 양당 간에 이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시간이라든지 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. 예. 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바른정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. 유승민 의원과 그리고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아시다시피 오늘 원희룡 예.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방안이 예. 좀 더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반기문 전 총장을 도우려는 새누리당 이제 탈당파 아직 뭐 탈당은 하지 않고 이제 새누리당에 머물고 있는 의원들인데 설 연휴가 끝나면서 좀 분주해지고 있다고 그래요.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탈당할지가 또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. 현재 그 세력을 이제 규합하고 있는 거 한 10여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정진석 전 원내대표하고 뭐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예. 그리고 이제 주로 충청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치를 같이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이런 이
친박 세력의 어떤 그 패권주의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후보들도 일부 합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김포 지역의 홍철호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이 이제 지금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쪽 그 반기문 캠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 10여 명의 의원들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한 10여 명과 함께 결사체를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에 들어가서 뭐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총장을 돕기로 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돕기로는 했습니다만 일단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들어와서 이 경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을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뭐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주요를 한다면은 바른정당에 들어갈 테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설득이 안 된다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공력이라든지 이런 가지를 봤을 때는 기존의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문연대 이른바 이제 조그마한 텐트, 스몰 텐트를 이루고 반기문 전 총장 중심의 스몰 텐트를 만들어서 이른바 중간에 이제 반문연대 그리고 이제 개헌이라는 걸 고리로 해서 빅텐트를 치는 그런 그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도 뭐 반기문 전 총장이 그 개헌 추진 국민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지 않습니까? 결국은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친박 친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한번 모여보자.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. 이 과정에서 설날 연휴 때 만났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 두 명이 뭐 사실상 현재 정치인들 중에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급수가 높은 그런 의원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그 고단수 정치인들이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제3지대 어떤 빅텐트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 지켜봐야 할 뭐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예,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정운찬 전 총리와 이제 만났고 또 손학규 의장과도 이제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떤 선택을 해나갈 것 같습니까? 일단은 뭐 국민의당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국민의당 내에서 이 경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국민의당 그 경선의 어떤 붐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 과정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여러 명 있거든요. 뭐 한 10여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되면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손학규 계보 의원들이 일부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현재 어떤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력이 워낙 지금 이제 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서너 명의 의원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요. 실제로 손학규 전 대표를 쫓아서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는 이찬열 의원은 탈당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되면 국민의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권유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여권의 대안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?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. 얼마 전 문화일보와 그 엠브레인 그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전체에서 4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31%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 16%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10% 정도 나왔고요. 그리고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7.9%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에는 뭐 한 1, 2%에서 계속 좀 높아지고 한 8%에서 뭐 어떤 여론조사는 뭐 두 자릿수 가까이도 나오기도 지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
상당히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임명진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번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해봐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. 뭐 이렇게 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통령 그 경선에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군요.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.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? 이제 무엇보다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워낙 지지율이 미미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차라리 오히려 제주지사로서의 어떤 도정을 수행하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아시다시피 뭐 0%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0%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유승민 그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 그 보수에서는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후보이고 뭐 좀 가능성은 뭐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실 뭐 1, 2%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그리고 저 원희룡 그 제주지사나 다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추이를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YTN 선임 기자 이동호 부국장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